수시 원서 접수를 9월에 시작해요.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는 12월에 원서 접수하고 1월부터 1월 말까지 가나 다군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학생부 기준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수시에서 학생부를 제출을 하는 그 기간이 3학년 1학기까지라는 말인 거고요. 정시 학생부 기준일은 11월 30일로 해당이 되는데 정시에서는 학생부 제출하는 그런 전형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 학생부 기준은 요 8월 31일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미대 입시 부분에서 들어가는 요소는 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생활 종합기록부, 이거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이제 정식 명칭이 있고요. 수능이 있고 실기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미대 입시가 이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전형에 따라서 요것만 해당되는 전형이 있을 수도 있고요. 2개가 해당되는 전형이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해당되는 전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 뒷 내용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기부 내용을 볼게요. 2학년, 3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이거 띄워봤죠? 근데 아직 1학년 학생들은 이거 본 적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생활하는 내 모든 내용이 적혀 있는 그런 기록부예요. 그런 공문서고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학교생활 기록부는 정시전형 대부분은 학교생활 기록부가 반영되지가 않아요. 수시에서 대부분 이게 반영이 되고 주요 대학으로는 국민대 정도가 정시에서 학생기록부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빈 동그라미와 색깔 있는 동그라미가 빈 동그라미가 수시 반영이 되는 색깔이 채워져 있는 부분이 정시 반영 부분이에요. 인적 학적 사항은 학생이 누구고 뭐 어디 학교고 몇 살이다 뭐 이런 내용인 거고요. 중요하지 않겠죠. 출결 상황 은근히 중요해요. 특히 학종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는 대학교에서는 그러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만 보고 이제 뽑는 경우도 있는데 이 학생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출결이 아무래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겠죠. 그리고 수상 경력은 수시에서 반영이 되고요. 교내에서 해당되는 수상 내용이에요. 그런데 24학년도 입시 현재 고2부터는 미반영이 됩니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현재 반영되고 있고요. 그렇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진 않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은 우리가 아는 뭐 내신 등급 이런 거 교과목 말고 그 외에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동아리, 봉사활동, 비교과 활동들을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수시에서 학종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근데 2학년부터 24년 입시부터는 자율동아리는 반영이 되지 않아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있는 동아리가 있고 이제 학기 초에 선생님 저 이 동아리 만들래요. 선생님 이 동아리 선생님 돼주세요 하면서 이제 자율동아리를 만들어요. 근데 그게 2학년 때부터는 적용되지 않다는 거고요. 이제 6번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이 내신 등급이죠. 등급이 들어가요. 100분위도 아니고 그냥 내가 1등급이면 1등급, 4등급이면 4등급 딱 그 등급이 들어가니까 한 점수라도 올려가지고 상위 등급을 받는 게 중요하고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있죠. 등급 말고 내가 뭐 국어 시간에 이런 내용을 수행평가에서 발표를 했다. 이런 것들이 생기부에 적혀요. 그러니까 그 내용조차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독서활동 상황은 이제 내가 1년 동안 읽은 책을 학기 말에 제출해가지고 나 이런 책을 읽었다라고 적혀있는 란이고요. 얘도 24년부터는 미반영이 됩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교과목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서 적어주는 내용이죠. 학종의 좀 역할이 크게 작용이 됩니다. 생기부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다음은 이제 수능 부분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수학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국어, 탐구, 영어 이 과목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수학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수학이 현재 필수로 들어가는 대학이 요 서울대와 서울시립대예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내용상 수학은 반영되지 않는다. 국어랑 탐구가 동일한 비중으로 들어간다라고 작년까지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
수학 부분도 국어, 탐구, 수학이 같은 비중으로 들어간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수능 반영 방법에서 표준 점수 반영 방법과 백분위 반영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표준 점수 반영이 각 대학교에서 그 해의 수능에 따른 점수를 부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상위권 학교들, 뭐 서울대, 국민대, 이화여대 같은 학교들은 백분위로 반영을 하지 않고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해가지고 국어가 그 해 난이도가 어려웠다. 근데 국어가 점수를 잘 받았다. 그러면 점수를 더 높게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서울대가 뭐 국어, 수학, 탐구가 같은 비중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표준 점수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점수를 받아도 국어가 더 중요하다는 말인 거고요. 시립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들어가요. 근데 수학 비중은 20%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대, 서울시립대 이렇게 수학 반영했을 때 합격하는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뭐 1, 2등급은 아니고요. 그래도 3등급에서 4등급 구간 학생들이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수학을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딱 이 학교들이 그렇게 해당이 되고요. 국어는 거의 필수로 들어가고 대부분 탐구 대신에 수학을 반영시킬 수 있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수학 안 들어간대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수학을 준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들은 이과를 이제 준비를 하다가 막 2학년 1학기 지나고 막 이때 미술을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이과 수학 막 준비하다가 이제 문과 수학으로 하게 되니까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수학을 반영시켜서 입시를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능 과목 우선순위는 잠시만요. 이렇게 국어 탐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영어 한국사 순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평균 반영 평균 기준이 국어가 50에서 한 33% 정도가 돼요. 국어가 또 난이도도 제일 어렵고 반영도 높기 때문에 국어 공부에 사실 시간 투자가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탐구도 이제 50에서 33%, 영어 20에서 10% 정도 들어가는데요. 고려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국어가 50, 탐구 50 이렇게 들어가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점으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1등급 등급간마다 총 점수에서 뭐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2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서 영어 비중이 크진 않아요. 이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을 봤어요. 그 점수를 어떻게 기준을 하느냐라는 건데 스테나인 제도라고 해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고 1등급은 상위 4%, 2등급은 상위 11%, 23%, 40%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능을 봤을 때는 사실 등급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백분위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 이번 국어, 영어 총 100분위가 뭐 95점이다. 그러면 어디 뭐 서울대를 지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돼요. 이거는 6월, 9월 수능 성적표를 받았을 때 100분위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4등급 구간 딱 여기 정도까지가 미대, 인서울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등 수도권 대학들의 범위가 딱 요 정도까지예요. 물론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실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6등급 학생도 경희대를 붙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건국대 5등급 학생이 올해 저희 건국대에 합격한 사례들도 있고요. 근데 평균적인 기준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수능에서 4등급 이상을 받아야 인서울이 평균 점수가 된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실기 부분 내용이에요. 기초 소양, 기초 디자인, 사고의 전환, 발상과 표현 뭐 이렇게 있는데 기초 디자인이라는 과목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고의 전환, 발상과 표현 별로 안 들어보셨을 텐데 우선은 제가 현재 대학에서 보는 실기명들을 이렇게 나열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초 디자인 부분이 가장 많죠.
사고에 전환 발생한 표현은 되게 적어요. 요 입시는 뭐냐면 저 16년 전 입시, 아주 20년 전 입시, 옛날 입시예요. 디자인과에서 보는. 그런 입시가 아직도 잔재로 몇몇 학교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거의 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일부 전형에서만 반영이 돼요. 그래서 딱히 요거를 준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대부분 이제 기초 소양 그리고 기초 디자인이라는 과목을 준비하는데요. 기초 소양이 이게 지금 현재 기초 소양이라는 이름을 보는 대학은 없어요. 그런데 3년, 4년 전에 서울대가 기초 소양이라는 실기명을 써가지고 지금 일반적으로 기초 소양이라는 실기로 이름을 부르고 있고요. 서울대가 통합실기평가라는 시험을 보고 있고, 국민대가 기초 조형이라는 시험, 예,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 시험 유형들이 비슷해요. 서울대, 국민대, 이화여대, 그리고 서울시립대, 과기대가 비슷한 유형들이고요. 이건 이제 뒷페이지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기초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건국대를 대표로 해서 한양대, 중앙대, 그 외에 한 50개 이상의 모든 대학들이 요 기초 디자인 과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뭐 기초 디자인 또는 기초 소양 실기를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먼저 기초 소양 부분이에요. 기초 조형 통합 실기 평가라고 하는데, 우선 이거를 너무 구분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실기에서 공통 기본기라는 게 있어요. 평면 조형 능력, 입체 조형 능력, 드로잉 능력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탄탄하면은 다른 과목들을 다른 실기 과목으로 바꾸게 되더라도 그 해당 실기에 대한 능력은 되게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즉 이 실기 공통 요 기본기가 실기 한 진짜 7~80%의 영향력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기초 소양의 특징은 뭐가 있느냐 보면은 이제 논리 사고력이라고 있는데,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요 유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뭐 4년 전에 서울대 문제를 보면은 손에 대한 어떤 지문이 나왔어요. 비문학, 국어 비문학 지문처럼 인류는 손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라는 한 50자 정도의 글이 이제 나오고요. 그 글을 통해 가지고 유추해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디자인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 부분은 이제 이런 논리 사고력을 보는 문제들은 이렇게 글이 나오고 그 글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디자인을 해봐라. 그러니까 생각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문제 응용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나뭇잎 이미지가 나오고 그 나뭇잎의 조형적 특징을 살린 무엇인가, 의자를 디자인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응용하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전공 특성 이해, 시각 디자인, 공업 디자인,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과가.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이제 서울대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서울대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준비했던 실기 내용이고, 저 우측을 보게 되면은 이화여대 이번 실기 합격작이에요. 공통점이 있어요. 한쪽에는 입체 디자인을 해라, 한쪽에는 평면 디자인을 해라. 마찬가지예요. 왼쪽에서는 평면 디자인을 해라, 우측은 입체 디자인을 해라. 이 두 학교는 일단 디자인 학부로 통합으로 뽑아요. 그런 다음에 1학년 공통 수업을 하고 2학년, 3학년 때 시각 전공이든 산업 전공이든 고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뽑을 때 시각 파트, 입체 파트 이 두 개의 시험을 보게 돼요. 이게 현재 트렌드예요. 서울대가 먼저 이렇게 나왔고 한 2년부터 2년 전, 3년 전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화여대도 작년부터 서울대 유형을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가운데 그림 같은 경우는 서울대 공예과 문제고요. 손을 활용을 해가지고 조형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해 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국민대 같은 경우는 물체들이 나온 다음에 그 물체에 무엇인가를 대입을 해서 어떤 가제 형상을 만들어라 라는 작년 문제도 나왔었고, 올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제시물들, 비닐백,
크레용, 집게 이런 게 나온 다음에 걔네들을 관찰해서 자유롭게 구성해봐라. 또 이제 나무 토막을 준 다음에 조각칼로 사람의 얼굴로 변화되는 3단계 과정을 표현해봐라. 등등의 어떤 유추하고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단순히 그냥 잘 그리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마지막 특징 하나, 건식 재료 숙달이에요. 이 대학들은 물감을 쓰지가 않습니다. 건식 재료라고 하면은 이제 연필, 크레용, 크레파스, 볼펜 등등 이런 재료를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의 이유가 제가 5년 전쯤에 국민대 지금 출제하신 교수님이랑 대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었어요. 그러니까 기초조형이 그때 처음 이제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왜 건식 재료를 쓰세요? 라고 해보니까 일단 아이들의 재료가 다 따로 준비해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을 좀 맞추겠다라는 이유가 있었고, 그런데 사실 핵심적인 이유는 디자인과는 디자인 능력을 보는 거잖아요. 잘 그리는 건 사실 우리가 대학 들어가서도 그릴 일이 없고 졸업해서도 물감을 잘 그릴 일은 없어요. 감각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은 그림 시험이기 때문에 이걸 고민을 한 거죠. 물감은 아시겠지만 물감은 표현 잘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이들 어렸을 때 미술 처음 시작할 때 물감으로 그렸나요? 네, 볼펜, 색연필, 연필로 끄적끄적 됐었죠. 그냥 자기 생각을 편하게 표현하기 위한 게 건식재료거든요. 근데 물감은 이런 보시면은 벽에 있는 그림들이 지금 물감 그림이에요. 저렇게 그리려면은 엄청난 숙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테크닉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위 대학교에서는 저런 거 테크닉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인 학생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건식재료로 이제 출발을 했고, 국민대 같은 경우도 공예과는 항상 연필만 사용을 했었고요. 이화여대도 연필만 쭉 사용하게 하다가 작년부터 볼펜이라는 도구도 같이 주게 됐어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은 건식 재료를 하는 게 트렌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물감 재료를 준비를 하는데 건식 재료는 못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감 준비를 더 하게 되면 건식 재료 잘 쓰게 돼요. 근데 반면에 건식 재료만 준비를 하다가 물감 재료를 갑자기 바꾸려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죠. 나 지금 우리 학생이 2등급이 나와요. 1, 2등급 나와. 그럼 국민대 이화여대 정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목표를 갖고 막 준비를 하는데 건식 재료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수능이 실제 사례예요. 3년 전에 하나고를 다니는 학생이 있었어요. 수능 모의고사 그냥 계속 1등급 나왔거든요. 당연히 서울대 공예과랑 이화여대 이 두 학교만 준비를 해서 연필만 준비를 했었어요. 수능이 4등급이 나왔습니다. 그 유형만 준비를 하다가 상황이 어렵게 된 거죠. 빠르게 지금 남은 2달 동안 물감을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퀄리티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금 작년 케이스예요. 작년 케이스는 학생이 4등급 정도 3.5등급에서 나오는 학생이었어요. 건국대랑 동덕여대 이런 학교들 위주로 기초 디자인, 물감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수능에서 2.8등급이 나왔네요. 국민대 써봐야지. 또 그렇게 점수 받으니까 지원하고 싶어요. 국민대를 지원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건식재료 연습했어요. 최종 합격은 아니었지만 예비 2번까지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림들이 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식 재료와 습식 재료의 차이, 성적이 잘 나오고 상위 학교가 건식 재료만 준비한다고 해서 이것만 준비하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특정 어떤 학교만 몰입해서 준비하는 학원은 아니에요. 학원들마다 좀 다른 게 있죠. 컨셉이 다른 학원들도 있는데 어떤 학원들은 우리는 이 학교만 전문적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해서 막 준비를 하는데, 저희는 아이들의 가능성과 한 번에 대학 갈 확률을 높이려고 다양한 부분을 준비하고
그 아이가 잘하는 부분을 준비를 시켜요. 네, 그렇게 해서 기초소양, 기초조형, 통합실기평가 이 부분들은 논리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 그리고 건식제도 문제가 나온다라는 특징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기초디자인 파트예요. 위에 뭐 서울대, 국민대, 뭐 이대 이 학교를 제외한 남은 학교들은 다 기초디자인 실기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메인으로 기초디자인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아까 이 요소는 같아요. 공통기본기는 평면조형, 입체조형, 드로잉 표현력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 이 과목에서도 이 비중이 7, 8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디자인의 실기능력 특징은 문제해석 시각화. 보통 기초디자인은 제시물이 나옵니다. 뭐 요거 하나, 시계 하나, 사진으로 띡 나온 다음에 구성하세요 라는 게 기초디자인 문제였어요. 8년 전에 건국대가 만들어낸 실기 유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험을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이라는 걸 안 하게 되고 너무 이성적으로 조형적으로만 분석하는 능력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애들 생각이 너무 부족합니다. 좀 문제를 바꿔가지고 애들 생각을 볼 수 있는 문제로 만들어야겠어요 라면서 2년 전부터 건대가 유형을 살짝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건들을 막 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단순히 그냥 구성만 하는 게 아니라 조건들 나오고 아까 제가 기초소양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문제 응용력, 논리사고력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조건들을 추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기초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건국대가 보는 기초 디자인은 기초 소양 능력이 합쳐진 그런 능력들을 보고요. 그 외에 이건 한양대 그림이에요. 한양대, 뭐 중앙대, 경희대 이런 학교들은 아직까지도 그냥 제시물이 나오고 그냥 구성을 하시오 라는 조형 기본기만 보는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건국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미술학원에서 건국대를 얘기를 많이 할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 2등급에서 5등급 사이 구간의 학생들이 붙을 수 있는 학교 최고의 대학이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디자인과 안에서도 학교 내에서 디자인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후에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디자인 분야에서도 건대 출신들이 되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실기 내용이랑 교수님 인터뷰만 들어보더라도 디자인과 얘네 대단하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건대 같은 경우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그러니까 시각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 리빙 디자인, 의상 디자인 이런 식으로 과마다 시험 문제가 좀 달라요. 그 과에서 교수님들이 요구하는 능력이 더 들어간 시험 문제를 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대 문제가 되게 까다롭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 구성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에서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가 이제 그림들 걸어놓은 거 오실 때 보셨나요? 그 전시되어 있는 그림들이 있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합격작이에요. 문제는 어떤 이미지들 준 다음에 거기서 볼 수 있는 반복 원리로 평면 디자인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산업 디자인과 문제 같은 경우는 저쪽 그림 보이시나요? H 그림, 아래 그림, 뭐 거울이랑 뭐 도형들 있는 그림. 저게 산업 디자인과 기출 문제였어요. 2년 전 문제고요. 글이 나와 있어요. 허공에 육면체와 원기둥 구가 있고 거기에 뭐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 들어가 있다. 이 상황을 상상해서 그려보세요. 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건대는 그 과마다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오히려 표현 같은 경우는 표현 퀄리티는 더 떨어져요. 타 학교들에 비해서는요. 다른 것들은 조형과 어필을 하려면 이제 표현력도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건대는 그 문제의 핵심만 잘 건드리면서 깔끔하게 정리만 하면은 붙고요. 네. 그리고 맨 우측 보면은 저희 경희대 유형이거든요.
경희대는 좀 다르게 왼쪽에 소묘 그림이 있죠. 제시물이 나오고 한쪽에는 정밀 소묘하세요. 우측에는 그냥 구성하세요 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실제 사이즈는 딱 이 정도가 돼요. 2학년 학생이 그리는 잘 그렸죠. 예, 이렇게 기초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 디자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한양대랑 중앙대 이런 학교들은 주제 그냥 물체가 나오고 구성하시오 라고 나오는데 그 외에 뭐 서울여대, 숙명여대가 대표적으로 그 외 조금 몇 학교들은 또 주제어가 나와요. 긴장감을 표현하세요. 리듬감을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제시물도 나오고 주제어도 나옵니다. 사실 그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주제어가 나오지 않는 그림이더라도 내가 의도적으로 긴장감을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리듬감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자기 그림이 원래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됐었던 건데 주제어 하나 나와버리면 갑자기 멘탈이 무너지고 못하는 학생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준비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조형 언어를 다루는 수업들을 자주 한다면은 주제어가 뭘 나오더라도 그냥 쓱싹쓱싹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한 장의 그림 완성을 위해서 그림만 그려낸 학생들은 주제어만 뭐만 툭 나오더라도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들도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지 이거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은 학원들마다도 정말 왜 이렇게 가르치지라는 학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격을 하느냐 궁금하시잖아요. 흔히 말하는 A권대라는 게 있어요. A권대는 안정 합격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상위 10에서 20%라고 이제 써놓긴 했는데 이 그림이 상대평가잖아요. 그림이 평가장에 가면은 체육관 같은데 모든 500장 정도의 그림들, 500에서 그 정도의 그림들이 쫙 깔립니다. 딱 보면은 그 수준이 보여요. 거기에서 이제 A권대, B권대, C권대 일단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그 A, B, C권들 안에서도 세부적인 점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일단 A권대로 들어가야 안정 합격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A권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평균 이상 조형 능력과 표현 능력이 들어간 기본기 그림이 B권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권대가 들어가려면은 매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력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인 단어이긴 한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문제 해석 내용을 시각적으로 극대화시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가자가 원하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문제에서. 그럼 그 내용을 시각적으로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두 그림은 같은 문제예요. 집게와 뽁뽁이와 볼펜이 나왔고 긴장감을 표현하시오라는 올해 국민대 문제였습니다. 배치 잘했고 표현도 깔끔하게 다 했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 비해서 이 그림이 점수를 더 높게 받은 이유 좀 느껴지시나요? 긴장감이라는 게 좀 더 그 긴장감의 느낌을 시각적으로 뽑아냈죠. 그러니까 이런 조리 있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센스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키워져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학생이 어떤 패턴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갑자기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그 순간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조형 센스들을 키우는 능력, 특히 저학년 때부터 이런 능력들이 키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잠시 경쟁률 얘기를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작년 수시 경쟁률이랑 정시 경쟁률을 한번 쭉 봤어요. 매년 비슷하긴 한데 수시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실기 전형을 아직 말씀 안 드렸구나. 실기 전형이라고 해서 점수가 조금 들어가고 실기 비중이 높은 전형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서울여대 같은 경우 실기 100, 건국대 글로컬 실기 100,
동덕여대, 성신여대 등등 실기 7, 80% 이상. 그런 학교의 경쟁률들은 50대 1, 80대 1까지 가게 돼요. 그럼 거기는 합격권이 되려면은 상위 10% 이상, 상위 1, 2%를 받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수치상으로 그렇게 되면은 엄청 커 보이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우리 애가 진짜 50명 중에 1등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런 수시 전형에서는 허수들이 많이 껴있어요. 그냥 다 지원해요. 어차피 성적이 막 7등급, 6등급 학생도 붙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일단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20대에서 30대 1 정도 경쟁률, 수시에서 합격하려면 이제 그 정도가 되면 되고요. 아이들의 실기력이 최고치로 완성되는 기간이 정시특강 끝나고요. 수능 끝나고 2개월간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했을 때 실기력이 엄청 늘어요.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내가 그 실기력을 좀만 빨리 땡기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정시 경쟁률 같은 경우는 5대 1에서 10대 1 정도. 상대적으로 수시 경쟁률에 비해서 되게 적죠. 그 이유가 정시에서는 수능과 실기가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들어가요. 뭐 실기 60, 성적 수능 40 또는 수능 40, 실기 60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가나다군에서 한 번씩밖에 지원을 못 하잖아요. 내가 성적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수시에서는 성적이 안 돼도 지원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경쟁률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A권 때 상위 12%, 10에서 20%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또 저도 느끼는 게, 그림이 아이가 엄청 타고난 경우는 한 50명 중에 1명꼴?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제가 좀 분당 말고 좀 대형 홍대 앞에서 수업했을 때는 겨울쯤 되면은 학생 인원이 40명까지 차요. 그런 비중으로 봤을 때 거기서 한두 명 정도가 얘 잘한다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걔네만 학교를 갈까요? 아니에요. 거기에서 항상 반에서 1, 2등을 하는, 항상 수업장마다 1, 2등을 뽑는 에이스들이 있어요. 그림 정말 잘하고 심지어 강사들보다 잘 그리는 학생도 간혹 보여요. 근데 그 학생들이 학교를 과연 다 잘 갈까요? 예. 오히려 평균치에서 꾸준하게 그냥 공부하는 식으로 쭉 했던 학생이 더 잘 가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요 미대 입시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떤 전형을 선택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을 엄청 뛰어나지 않더라도 성적과 내 실기력이 적정하게 돼 가지고 거기에 맞는 학교를 지원을 하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아이들 실기를 해야겠죠. 다음 수시와 정시 부분이에요. 수시 9월 달에 약간 입시를 하고, 정시는 이제 12월에 이제 보는 건데요. 크게 수시에서 3가지 전형이 있어요. 실기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수시에서 이만큼 비중이나 차지하는 전형이에요. 경희대, 일단 학교 이름 보면 경희대, 상명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등등등 여기를 제외한 모든 학교들이 이 전형을 택하고 있고요. 실기가 평균 한 60에서 100% 들어가고, 학생부 교과, 내신 점수예요. 뭐 내용들 아까 뭐 창의적 체험활동 들어가지 않는 그런 내신 등급만 0에서 40%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평균 경쟁률이 아까 30대 1 이상, 막 인기 많은 막 그런 데들은 80대 1까지 가고. 그래서 여기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정말 빨리 나 이 전형 해야지 해가 선택해가지고 고2 뭐 말 때부터 또는 고3 초반 때부터 이것만 생각하고 달리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거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겠죠. 이 부분만 생각을 한다면요. 그리고 요 두 번째 실기 전형은 다단계 내신 우선. 1단계에서 학생부 100으로 학생들을 뽑아요. 여기서 학생부 100은 학생부 교과 내신이에요. 다른 내용 안 들어가고 내 성적표에 적혀진 국어 등급, 영어 등급, 사회 등급만 반영이 되는 거고요. 2단계에서는 실기로 학생을 최종으로 뽑는 거예요. 1단계에서 한
3배수에서 10배수 정도까지 보통 그렇게 뽑거든요. 1단계만 통과가 되면은 실기 경쟁률은 10대 1 미만인 거죠. 그러니까 내신 조금이라도 이제 3등급 중반대 이상, 그러니까 3등급 초반대까지 관련된 학생들은 지원을 해보는 게 좋겠죠. 여기 학생들은 아까 성적을 말씀 안 드렸는데 다양해요. 한 4등급에서 8등급 학생들까지 여기를 지원을 하고 내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2점 초반에서 3점 초반대까지 학생들이 보통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 학교로는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중앙대, 한양대, 응용미술과 정도가 있는데요. 이 학교들은 처음에 그냥 내신 교과만 보고 한양대 응용미술과 같은 경우는 얘만 좀 특이하게 그 학생부 종합을 봐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서류 전형은 총 21% 정도 갖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홍대죠. 그 외에 이제 고대, 이대, 뭐 국민대랑 인서울 대학들이 있긴 한데 그 외 대학들은 뽑는 인원이 5명 미만이라 가지고 되게 비중이 적고요. 홍대만 여기에서 300명 이상 뽑아요. 그러니까 서류 전형 준비한다면 다홍대를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1단계에서 학생부 100, 2단계에서 학생부랑 면접을 보는데 홍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바뀌었어요. 원래 학생부 100으로만 뽑다가 1단계에서 근데 이번에 1단계에서 학생부 20, 서류 80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 홍대 합격한 학생들이 저희가 4등급 학생도 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일반적이진 않아요. 4등급, 대신 4등급인 학생은 학교가 공부를 엄청 잘하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1등급과 7, 8등급의 점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학교들, 그럼 공부 잘하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학생부 종합에서도 등급이 좀 낮게 나와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보실 수 있고요. 요 자세한 내용들은 제 다음 타임에 그 학종 담당하시는 이신 소장님께서 말씀드릴게요. 네, 정시에 보면은 실기전형 1, 그냥 실기랑 수능이랑 점수가 합산돼서 들어가는 전형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죠. 고대, 건대, 성대,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가 주요 대학. 평균적으로 저 학교들은 이제 2등급, 3등급,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인데 제가 드린 자료 중에 그 회색으로 큰 거 있죠. 예, 그게 작년 고3들 저희가 대학 지원시킬 때 학교를 이제 정하는 정시 배치표예요. 이거 보는 방법이 있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등급마다 어디 학교를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실기전형 두 번째는 얘처럼 1단계에서 수능 100 컷하고 2단계에서 실기 수능 면접을 본 학교들이에요. 예. 최상위 학교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서울대, 이대, 과기대, 시립대가 있습니다. 2등급 중반 이상은 나와야 생각은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내용들은 그래서 자료로 잘 보이시죠? 수시에서 실기전형 반영비예요. 여기 100이 있는데 진짜 실기만 본다라는 학교들이고요. 2차는 1차에서 이제 내신이 있는 학교들이.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린 자료 중에 흰색 책이 있죠. 포커스온이라고. 그게 23년도 입시 전형 세부적인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궁금하신 어떤 특정 학교의 어떤 전형들 궁금하시면 거기서 찾아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거기에 내용이 뭐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실기 반영이 뭐 70%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 반영비라는 게 있어요. 9등급을 받더라도 기본적인 내신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반영되는 비율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정시 실기 전형 반영비고요. 대부분 우리가 흔히 들어본 매들은 실기 반영이 한 40% 정도가 들어갑니다. 50에서 40% 정도 들어가요. 그 정시표예요. 그래서 가나다군이 있고요. 가군에서 어떤 특정 학교를 내 등급에 따라서 학교를 정하게 되고요. 나군 하나, 다군 하나
그래서 이거 보시는 방법은 저기 표를 보시면 그 회색표 보시면은 이렇게 학교마다 이 구간이 이렇게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딱 가운데 정도가 그 학교 지원 학생들 합격 정도의 평균 정도 점수대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모난 박스에서 이 우측에 있는 부분들은 내가 성적이 낮더라도 실기로 통해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실기빨 형성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위쪽 왼쪽에 치우친 경우는 내가 실기가 좀 안 되지만 내가 이 학교 지원 대비해서 내 성적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제 파트에서 이제 주요대학 이번 거 입시 변화 부분이에요. 특징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서울대에서 작년까지는 1차에서 10배수를 뽑았는데 올해부터 5배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1차 컷이 되게 높아질 예정이고요. 수학도 필수로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국민대가 원래 100분위 점수로 봤다가 표준 점수로 바뀌었다. 이 말은 국민대는 국어, 영어, 탐구가 33.3%로 똑같이 들어왔었는데 표준 점수로 바뀜에 따라서 국어 점수가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홍익대 자기소개서 폐지 대신에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는 남아있고요. 또 특징 하나가 건국대가 원래 나군에서만 학교들을 다, 모든 과가 다 나군에서만 뽑았었는데 가나다군 다 분산이 됐어요. 가군에서는 영상을 뽑고요. 다군에서 산업을 뽑아요. 요거를 좀 주의할 부분이 뭐냐면은 서울대 쓰는 학생들, 그러니까 1등급 학생들은 가나다군에서 뭐 서울대 준비하고 뭐 성대, 이대 뭐 이렇게 상위권 대학 준비해요. 그럼 다군은 어디 있을까요? 다군의 학교들이 되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1등급 학생이 막 단국대 쓰고 동덕여대 쓰고 그래요. 건대가 다군으로 옴으로써 산업디자인과의 평균 성적과 경쟁률은 되게 인기가 많아지겠죠. 이런 특징들이 있고, 예, 주요 대학 특징은 이렇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큰 미래 입시 틀과 이번 입시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렸고요. 요 다음 파트가 이제 학종 부분에서 저희 홍대를 학생들을 계속 합격시키는 저희 미엔 연구소 소장님의 말씀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머니에 넣으면 되는데. 막 이런 거예요.